155페이지 보시면 상품 매매업의 기말 수정 분계죠.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문제를 몇 개 풀어봤잖아요. 왜 풀어봤냐? 이걸 못해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면 매우 좋습니다. 알면 매우 좋다. 자, 먼저 네모 박스를 보세요. 네모 박스. 가로 1, 2, 3, 4가 있는데 가로 1번 1월 1일 상품 계정 잔액은 10만 원이지. 이게 뭐예요? 기초 상품.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겠습니다. 매입은 20만 원인데 매입 애누리합 환출은 4만 원. 매입 할인은 3만 원이죠. 거기다 써보세요. 순매입은 얼마예요? 13만 원. 무슨 말이냐면 요거. 총 매입액에서 빼기 더하기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에서 4만 원하고 3만 원을 빼면 얼마예요? 13만 원. 자, 상품 매출은 35만 원이고요. 가로 4번 기말 상품 재고는 5만 원이죠. 그래서 뭘 그려보냐? 상품 계정을 그려보란 말이에요. 상품 계정. 이 상품 계정. 그럼 상품 계정을 그려보겠습니다. 기초 상품은 얼마예요? 10만 원. 자, 여기다 뭘 쓰라고요? 순매입을 쓰란 말이에요. 순매입. 순매입을 쓰면 얼마가 되냐? 13만 원. 그러면 합이 23만 원이죠. 오른쪽도 23만 원 돼야 돼요. 기말 상품이 얼마가 되냐? 5만 원이죠.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18만 원이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잖아요. 손익계산을 만들면 매출액은 얼마냐? 거기 좋잖아요. 얼마예요? 35만 원. 세 번째 거 35만 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얼마죠?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지금 좀 전에 했었죠? 18만 원.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예요? 17만 원. 그래서 뭐냐면 뒤에 기말 수정 분계는 뭐니 안 배워도 다 할 수 있어요. 안 배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 제일 뒤에를 보잔 말이에요. 162페이지. 162페이지 보시면 상품 매매업의 재무제표 작성인데요. 오른쪽 봐보세요. 손익계산서. 현관 편칠해 보죠. 매출액이 얼마예요? 35만 원이죠. 30. 자, 매출 원가 봐보세요. 얼마로 써놨어요? 18만 원 써놨어요. 18만 원? 여기 18만 원. 그리고 18만 원 어떻게 산출했냐? 여기 보세요. 28만 원은 기초 10만 원에다 13만 원을 더하고 기말을 뺐죠. 거기 보세요. 이때 거기 매출 원가에 보면 기초에다가 더하는데 뭘 더했어요? 순매입. 순매입. 13만 원. 그죠? 13만 원. 기말 상품 뺐다는 뜻입니다. 그게 17만 원이죠. 그 다음에 왼쪽에 162페이지를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상품 있죠? 5만 원. 그게 뭐냐? 얘란 말이에요. 얘. 기말 상품.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기 보세요. 결론이. 이게 상품 계정이면 여기 좀 봐주세요. 이 매출원가잖아. 얘는 어디로 가요? IS.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가 보고가 되는 거고 얘는 어디로 가요? BS. 재무상태표에 기말 상품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기말 상품이 보고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결론을. 그러면 얘는 왜 IS로 가야 되냐? 팔렸으니까 수익 창출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용이에요. 물건 두 번 팔 수 없잖아요. 두 번 팔면 사기지, 사기. 한 번만. 얘는 아직 안 팔렸으니까 내년도에 팔겠죠. 내년도에 팔면서 수익을 창출할 거 아니야. 내년도에 비용 처리해야 돼. 결론을 잘 먼저 보시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지금 설명드릴 게 잘 이해가 안 가도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약간의 깨림직함이 있죠. 이해를 다 하면 좋은데 약간 좀 찜찜하구나.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여러분들이 시간을 필요해요. 시간을. 회계한 지 세 번째 시간 만에 어떻게 모든 게 다 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니까 체크를 해두고 대신에 책을 여러 번 읽으니까 회독을 하니까 그때마다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 한 번씩 고민을 더 해보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155페이지 보시면 네모 박스 밑에입니다. 이 거래의 분계 및 전기한 일부 계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먼저
20만 원만큼 물건을 사면 차변에 매입 20만 원, 대변에 매입치면 20만 원이죠. 뭐가 필요하냐면 매입 20만 원이 필요해요. 거기 형광펜 칠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 4만 원이에요.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값을 깎아주거나 반품한 게 4만 원. 그러면 채무가 없어지고요. 외상으로 사왔던 거니까. 그 다음 대변에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죠. 그 매입 애누리와 환출 색칠하시고 4만 원. 그 얘기는 매입 채무는 우리 관심사항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이 발생했죠. 얼마냐면 3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입 채무 3만 원 없어지면서 대변에 매입 할인이죠. 매입 할인 3만 원 색칠. 그 다음 물건을 판매할 때는 외상으로 팔았다면 매출 채권하고 매출입니다. 이건 색칠할 게 없어요. 왜냐면 매출은 그냥 35만 원 쉬우니까 색칠할 게 없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봐보세요. 156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계정이 제가 지금 색칠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입 할인 있죠? 그 다음에 상품은 뭐냐? 기초상품인데 그게는 뭐냐면 155페이지의 네모박스 안에 가로 1번입니다. 전기월. 그죠? 기초상품이 얼마냐? 10만 원 있다. 기초상품이 얼마냐? 10만 원이 있다. 기초상품이 10만 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를 보셔야 돼요. 거기를.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상품 계정이에요. 이게 10만 원. 그 다음에 이게 매입 계정입니다. 얼마냐면 20만 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게 뭐냐?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죠. 애누리와 환출이라고 쓰겠어요. 거기 얼마냐면 4만 원. 매입 할인이죠. 여기 할인 3만 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56페이지 가운데 할 거예요. 자,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에다가 순매입을 더한 다음에 기말 상품을 빼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입니다.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수정 범위는 다음에 세 단계다. 먼저 1단계. 기초 상품을 매출원가로 대체한다. 이게 뭐예요? 기초 상품이 다 팔렸다.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기초 상품이 다 팔렸다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매입과 관련된 거를 매출원가 계정으로 하죠. 단기 매입한 것도 다 팔렸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기말에 실사를 해봤더니 안 팔린 물건이 있어요. 그럼 걔는 매출원가를 취소해야겠죠. 그래서 매출원가 계정으로 대체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얘를 분계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 가로 1번 보겠습니다. 1단계. 기초상품을 매출원가로 대체한다. 그러면 제일 밑에 보세요. 상품을 10만 원 쓰면서 매출원가 쓰는 거죠? 걔를 전개해보자.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노란색. 여기 보세요. 상품을 10만 원 대변에 쓰면서 여기 매출원가 계정이잖아요. 10만 원. 그러면 자산은 없고요. 비용만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에 가로 2번입니다. 오른쪽. 그래서 저 그 157페이지 위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써놨잖아요. 이거. 색깔을 역시 다른 색깔을 쓰면 좋은데. 이렇게. 다 까만색이잖아요. 색깔이 달라야 좀 보기가 편한데. 자, 이제 가로 2번입니다. 가로 2번. 2단계인데 매입과 관련된 계정을 마감해서 매출원가로 하자. 2-1, 2-2-3이 있습니다. 먼저 2-1번을 보죠. 걔는 뭐냐? 매입을 없애면서 매출원가죠. 그럼 걔를 반영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세요. 빨간색 쓰겠어요. 매입을 없애면서 매출원가. 항상 대차평균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보겠습니다. 2-2번. 걔는 뭐냐? 매입 애누리와 환출 반품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매출원가를 취소해야 돼요. 그럼 그게 뭐냐? 여기 보세요. 여기 4만 원 채우면서 여기다 4만 원을 쓴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걔도 그냥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이 있습니다. 그럼 매출원가를 취소하라면 3만 원, 3만 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3만 원, 여기 3만 원. 여기 3만 원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매입 계정은 이걸로 아웃. 그죠? 애누리 계정도 아웃. 매입 할인도 아웃. 현재 남아있는 게 뭐냐? 상품은 잔액이 현재 없는 상태고요. 매출원가 비용을 봐보세요. 비용이 차변에 30만 원, 대변에 7만 원. 얼마죠? 23만 원만큼 현재 비용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참고를 주셨더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단계. 기말 상품 재고가 있죠. 걔가 얼마가 있어? 5만 원만큼 있잖아요. 그럼 다음과 같이 합니다. 거기 분계가 있죠? 여기 보세요. 매출 원가를 5만 원을 취소하면서 여기다 5만 원을 쓰자. 이렇게.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되냐? 여기 보세요. 매출 원가는 여기 좀 봐봐요. 30만 원에서 12만 원을 빼니까 얼마예요? 차변 잔액이 18만 원이죠? 그게 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품은 이렇게 써야겠죠. 여기다 써볼게요. 차기 2월 5만 원, 전기월 5만 원. 이제 내년도에는 기초상품이 5만 원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상품은 차변 잔액이 5만 원이 되는 뜻이에요. 차변 잔액 5만 원이다. 그래서 158페이지를 봐보세요. 158페이지 보시면 네모를 이렇게 쳐놨잖아요. 그 밑에 뭐라서 상품 계정이죠? 매출원가죠? 그걸 보고 뭘 느껴야 되냐? 매출원가 얼마? 18만 원. 그럼 매출원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마감돼야 돼요? 여기 보세요. 집합손익이죠. 그 다음에는 얘는 집합손익계죠. 여기다 18만 원을 쓰면서 집합손익계정 차변에 18만 원을 쓰는 거죠. 그럼 매출원가도 아웃. 내년도 매출원가는 0부터 출발한다. 여기는 차기월, 정기월 이렇게 쓰는 거죠. 내년도 상품은 5만 원부터 출발한다.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이겁니다. 결론을. 우리는 아까 얘기했었어요. 아까 뭐라 했냐? 순매입을 구해서 순매입. 순매입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입, 매누리와 매입하 이런 거 쓰잖아요.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면 자, 앞에로 가보겠습니다. 155페이지 가보세요. 자, 155페이지 가보시면 하단부가 있습니다. 거기 매입, 매누리와 환출 있죠? 그 분계를 차변에 매입채무를 쓰고 대변에 뭐라고 썼어요? 매입이라고 쓰자면 매입이라고. 매입이라고. 그러면 제가 여기를 바꿔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쓰자면 한꺼번에. 그럼 한꺼번에 쓰면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자, 매입 계정이다. 제일 처음에 20만 원 사왔어요. 반품이 발생해서 4만 원. 대금 결제 빨리 해서 깎아줘서 3만 원. 이렇게. 그러면 매입은 얼마예요? 20만 원에서 7만 원 빼니까 13만 원이죠. 그러면 사실은 어떤 식으로 분계가 들어가냐? 자, 157페이지 가보세요. 157페이지 가로 2번에 있는 2단계를 어떻게 분계를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매입을 13만 원을 없애면서 여기다 매출원가를 쓰잔 말이에요. 이렇게 13만 원을. 이것이 13만 원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돼? 13만 원을 채우면서 매출원가가 어떻게 되면 이걸 합쳐가지고 그냥 이걸 다 합쳐서 여기다 13만 원 쓰는 거죠. 13만 원.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회계를 복잡하게 만든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수님들이에요. 교수님들이 무슨 말이냐면 155페이지는 것처럼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지만 걔를 매입이라고 분계를 쓸 수 있어야 돼요. 대변에. 그러면 아주 편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왜 이렇게 합니까? 실제로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회사는 매입 계정이 거래처별로 있어요. 거래처별로. 무슨 말이냐면 A 거래처, B 거래처, C 여러 사와야지, 그죠?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다. 그럼 롯데마트도 식료품, 우유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한 군데 사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사오기 때문에 반품도 거기서,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실제로 실무에서 하려면 매입이 매입 A, 매입 B, 매입 C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는 반품이 됐는지. 사실은 뭐냐면 이게 매입 애누리가 있고 매입 환출이 있어요. 반품하고요. 값을 깎아주는 건 달라요, 이게. 그것도 다 구분해서 표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냥 기본 개념만 배운단 말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자. 다음이 뭐냐면 그게 최종 결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상품 계정이에요, 상품 계정. 상품 계정은 여기가 기초, 기말. 여기다 뭘 쓰란 말이에요? 순매입. 여러 가지 복잡하게 했지만 그거를 순매입으로 적으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순매입 적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한 것들은 대단히 복잡하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알면 매우 좋은데 몰라도 시험에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써보시고. 그래서 159페이지 가보세요. 159페이지 보시면 이제 계정의 마감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정 후 시산표가 있죠. 수정 후 시산표. 자, 그러면 자산이 어디까지예요? 현금, 매출채권, 선급보험료, 상품, 토지, 건물까지죠. 자산. 그 다음 비용은 매출원가서부터 이자 비용까지죠. 비용. 부채는 어디죠? 160페이지예요. 매입 채무, 미지급 이자, 미지급금, 단기 차입금까지 부채. 자본금과 이익염이 자본. 근데 그 이익염은 기초 이익염이 되는 거예요. 아직 수입 비용 정리 안 됐으니까. 수익이 두 가지가 있죠. 매출과 임대료가 있다. 매출과 임대료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따라서 그 다음 설명을 좀 더 설명드려보면, 자, 수정 후 시산표에다 두 군데다 색칠해 보겠습니다. 상품 5만 원하고 매출원가 18만 원 있죠? 상품 5만 원하고 매출원가 18만 원이다. 거기 색칠해 보세요. 그게 뭐냐? 그게 수정 후 시산표예요. 수정 전 시산표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데요. 이따가도 한번 다시 또 연습해보고. 이게 어려운데 여기 보세요. 자, 수정 전 시산표에는 매입이 있어요. 좀 밑에다 써보겠습니다. 수정전 시산표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수정전 시산표는 요게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기초 상품이에요. 이 수정전 시산표는 단기 매입, 그다음 매입 애누리, 그다음 매입 할인 되는 거죠.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한번 이 움직임을 제가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움직이는 걸 한번 표시해 보죠. 어렵지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6페이지 봐보세요. 156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정 분계잖아요. 제일 밑에 1단계, 제일 밑에 분계가 있죠. 그 분계를 반영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세요. 이게 없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매출원가가 10만 원 생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2-1번 분계를 집어넣으면 이 매입이 없어지고요. 매출원가가 30만 원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2-2번 분계를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지면 4만 없어지면서 얘가 26만 원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2-3번 분계를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지면서요. 얘가 23만 원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요.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에 그 분계가 있잖아요. 하나. 걔를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돼요? 18만 원 되면서 얘가 5만 원 되고요. 얘는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된 거예요. 수정 다 넣었으니까. 기말 상품이죠. 그래서 이게 5만 원, 이게 18만 원 된다. 5만 원, 18만 원. 이게 장부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 대단히 빨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를. 빨리.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 안 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좀 부득불 하는 부득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장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이게 회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생기고 이게 좋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나온 게 160페이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60페이지는 뭘 보면 되냐? 상품 5만 원은 기말 상품이에요. 수정 후 시산표니까. 그리고 매출원가가 있죠. 매출원가. 수정 전 시산표는 뭐가 있다고? 아까 노란색 기초상품 매입 애늘, 매입 할인 있죠. 이런 게 있으면 얘는 수정 전 시산표예요. 수정 분계를 넣게 되면 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뭐였냐? 상품이 있고 매입이 있다고 했어요. 제일 많은 질문이 이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매입은 자산이에요? 비용이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제가 뭐라 답변하냐? 매입이 만약에 자산이라면 BS, 재무상태표에 있을 거예요. 재무상태표를 뒤져보세요. 매입은 없고 뭐가 있냐? 상품이 있어요. 매입이 비용이라면 손익계산서 있어야 돼요. 손익계산서를 뒤져보세요. 매입은 없고 매출원가는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이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거예요. 얘는 상품이라고 써야 됩니다. 근데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아까도 뭐냐면 그냥 우리 이 상품 계정에다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거래처가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거래처별로 매입을 관리해 줘야죠. 그러니까 기초 상품은 거래처 전체의 재고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매입이 매입 A, 매입 B, 매입 C, 매입 D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처별로 장부를 관리해야 돼요. 연말에 가서 그 매입을 다 합치죠.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순매입. 그때 필요한 건 순매입. 그걸 하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페이지 이제 다 됐으니까 보죠. 1번 수익 계정을 마감하죠. 모두 수익은 집합손익 계정 대변에, 그러니까 161페이지 가운데 집합손익을 보란 말이에요. 이 집합손익이 뭐라고 했어요? IS예요. 손익계산서. 결국은 즉 왼쪽에 있는 수정후 시산표에 있는 거를 그대로 떠온 거예요. 떠다가 여기다 찍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냥 떠올 수 없으니까 붕괴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붕괴가 뭐냐? 160페이지. 수익을 다 취소하면서 걔를 집합손익 대변에. 161페이지 제일 위에 비용을 대변에 취소하면서 다 집합손익 차변으로 보내자. 집합손익 차변을 보내자.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 161페이지 제일 밑에 집합손익 계정 자체가 대차가 안 맞아요. 그래서 집합손익 차변을 11만 2천 채우면서 대변에 이익이 먹어.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있죠. 거기 이익염이 16만 2천이에요. 걔는 기초 이익염 5만에다가 올해 단계손익 11만 2천을 더한 거죠. 오른쪽 손익계산서가 있죠. 여러분들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매출총이 뺀 것만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냐? 이게 상품 매매업의 회계순환 과정이 되겠습니다. 상품 매매업의 회계순환 과정이 된다. 이게 상당히 어려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좀 몇 개 좀 풀어보죠 또. 자, 169페이지 8번 문제가 있어요. 169페이지 8번 문제. 그거 한번 해요. 8번. 자, 8번 같이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인데요. 먼저 기역부터 할 필요 없이 니은은 쉽죠. 자, 왜냐하면 2005년도 기말 상품 1,400은 2006년도 기초 상품 돼야 되잖아요. 니은 자리에다 얼마에 1,400하고 그걸 연결시켜 보세요. 자, 이제 기역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기역은 어떻게 하냐? 매수액은 11,000인데요. 세 개를 묶어 보세요. 기초 상품 1,200에다가 단기 매입 9,400을 더합니다. 거기서 기말 상품 1,400을 빼면 매수원가는 얼마예요? 9,200. 따라서 매출액 11,000에서 9,200을 빼면 기역 자리는 얼마가 되냐? 1,800. 그죠? 답이 다음 페이지 1번입니다. 답은 1번이 된다. 답은 1번.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한 번씩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169페이지에 7번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하나 별표를 치시고 7번.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 그거하고 이제 주관식 문제 하나 우리 간략히 소개시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것까지가 회계 원리에만 있어요. 우리가 내일 하는 것부터는 재무회계 다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무회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연습 한번 쭉 해보자. 자, 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답이랑 같이 봐야 돼요. 기초 상품은 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매입 운임, 매입 환출. 그리고 써보세요. 그게 뭐예요? 순매입.
자, 매입이 53,000인데 운임이 1,600이면 54,600에다가 반품이 600원 있었죠? 매입은 얼마냐? 54,000. 우리 해답에 잘 나와 있죠? 순매입을 써요. 순매입. 항상 순매입. 순매입.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이 30%니까 원가는 몇 프로냐? 70%예요. 제일 위에 매출액이 8만 원이에요. 그럼 87에 56이니까 매출 원가는 얼마야? 56,000원. 그럼 있어야 될 기말적은 얼마에? 4,000원. 다 없어졌죠? 답은 2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매입. 순매입. 얘는 순매입 된다. 그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 181페이지 9번을 가보세요. 우리 상품 매매업 배웠으니까. 자, 9번 문제가 있으면 9번 문제. 여기 여러 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품 매매에서 필요한 거는 뭐냐? 여기 써보세요. 이제 순매출하고요. 매출 원가하고 기말 상품을 해봐라 그런 뜻이죠. 그죠? 기말 상품. 그걸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정전 시산표가 있잖아요. 색칠을 좀 해보셔야 돼요. 거기 네 번째 칸에 보면 상품이 2만 원 있죠. 얘는 뭐예요? 기초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형광 칠해놓으세요. 매입이 있습니다. 매입이 얼마냐면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을 보시면 매입이 2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변을 봐보세요. 대변 보시면 매입 애누리아 환출이 있죠. 2만 원 마지막에. 매입 할인 3만 9천 원 있죠.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되냐? 요구사항 1번에 1번에 보시면은 5번을 봐보세요. X1년 12월 31일 현재 상품제 기말 상품 16,000 있죠? 16,000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뭘 하는 거냐?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상품 계정이라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여기 보세요. 몇 페이지냐면은 181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예요. 기초 상품은 2만 원이고요. 여기다 뭘 쓰라고 해서 순매입. 순매입이니까 이걸 묶으라마 이거를. 5만 9천을 빼니까 20만에서 5만 9천을 빼면 이게 14만 1천이잖아요. 여기가 16만 1천이다. 오른쪽도 16만 1천이 돼야 되는데 기말 상품이 얼마냐? 1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14만 5천이 매출원가죠. 그럼 수정호 시산표에는 상품하고 매출원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상품은 얼마냐? 16,000원. 매출원가가 얼마냐? 14만 5천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페이지를 봐보세요. 1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정호 시산표인데 색칠해 보세요. 상품은 얼마냐? 16,000원. 매출원가는 얼마야? 14만 5천이죠. 14만 5천. 색칠해 놓으세요. 182페이지 해답에 수정호 시산표가 있잖아요. 거기 수정호 시산표가 있어요. 수정호 시산표. 거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상품이 16,000원이고요. 매출원가가 13만 5천원이잖아요. 거기다 색칠을 좀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거기다 색칠을 해놓으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제가 빨간색 가지고 해볼 거예요. 빨간색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181페이지 보신 수정전 시산표가 있죠. 이게 수정전 시산표. 이걸 이제 빨간색 할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수정 시산표가. 빨간색을 칠하고 나면.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다음 페이지 해설해 보면 수정문계 5번을 봐보세요. 수정문계 5번. 수정문계 5번 있죠? 자, 매출원가. 상품을 없애면 매출원가 되죠. 그러면 상품이 없어지면서 매출원가 쓰겠습니다. 매출원가. CGS. 얘가 2만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5번의 두 번째 문제. 매입을 없애면서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매입 20만 원이 없어지면서 매출원가는 22만 원이 된다. 매출원가 22만 원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죠. 세 번째 거는 매입 애누리 환출이 없어지면 매출원가가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에 이게 없어지면서 차변에 2만 원이 없어진다. 그럼 이게 20만 원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입니다. 매입 할인이 3만 9천 원이 없어지면서 매출원가가 된다. 그러면 3만 9천 원 이게 없어지면서 20만 원에서 3만 9천 원을 빼면 이게 얼마가 돼요? 16만 천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분계. 상품 16,000원 있으면 매출원가 없어진다. 그럼 매출원가가 16,000원이 없어지면 이게 14만 5천이 되고요. 얘가 16,000원 되죠. 크게 얘란 말이에요. 그죠? 분계가 그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못해도 시험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알면은 회계가 재밌고 좋죠. 이렇게. 근데 부득불 이걸 해보는 이유는 뭐냐? 아, 장부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해보라. 그런 취지입니다. 이거 못해도 전혀 지장 없어요. 편안하게 들으면 돼.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 밑에 있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재무상태표의 상품이 얼마냐? 16,000원. 매출원가 손익계산 얼마? 14만 5천원. 우리 시험 항상 최종 결과만 물어봐요. 우리 시험 항상 최종 결과만 물어본다. 그러면 그 최종 결과가 뭐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상품 이것만 그랬는데 이거 차변이 뭐냐면 이게 수정전 시산표. 이게 수정 후 시산표란 말이에요. 수정전 시산표는 뭐가 있냐? 기초상품하고 순매입이 나타나요. 이 흰색들 있잖아요. 이게 순매입 아닙니까? 수정 후 시산표에는 뭐가 나타나냐? 기말상품과 매출원가죠. 수정 후 시산표는 기말상품과 매출원가가 나타난다. 그래서 오른쪽 183페이지 손익계산서 봐보세요. 손익계산서 보면은 매출원가가 얼마예요? 14만 5천이죠. 그거 색칠해 놓으시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상품 있죠. 상품. 다섯 번째 칸에 16,000원 색칠해 놓으세요. 그게 최종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익계산 하나 더 구할 게 매출인데 그거는 181페이지. 다른 색깔을 봐보세요. 다른 색깔로다가 매출을 색칠해 보겠습니다. 대변에 매출 22만 1,000원 있고요. 차변에 보면 매출 할인이 11,000원 있잖아요. 색칠해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매출 할인 11,000원. 그럼 순매출은 얼마예요? 22만 1,000원에서 11,000원을 빼니까 21만 원 되죠. 그래서 183페이지. 183페이지 매출액이 얼마? 21만이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 뭐 집합순위 계정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게 이제 매출을 하고 매출원가를 관련된 거를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매출하고 매출원가 관련된 내용을 해본다. 그런 뜻이에요. 이상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필요한 건 뭐냐?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IS를 구하는 거다.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나온다. 근데 이 매출은 순매출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전체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이 빼라고 했죠. 그죠? 이게 순매출. 그 다음 주의할 건 뭐냐? 운임의 경우에는 여기서 빼면 안 되고 운임은 비용이에요. 여기서 하는 판관비.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매출원가는 얘는 기초상품에다가 순매입을 더한 다음에 기말상품을 빼란 말이에요. 그럼 매출원가 나오죠. 그런데 이 순매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 전체 총 매입액에서 빼기 더하기 하면 순매입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 시험에 필요한 건 이게 상품 계정이라면
여기가 순매입이란 말이에요. 순매입. 이걸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다 총 매입을 쓰면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을 여기다 적고요. 매입 운임을 여기다 이렇게 적습니다. 복잡하잖아요. 이걸 막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회계를 잘 못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되면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하라고요? 순매입.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우리가 봤었잖아요. 수정전 시산표 181페이지 가보세요. 181페이지 수정전 시산표의 자료를 보면서 거기 매입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매입이 어디 있어요?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뭐예요? 20만 원에서 2만 원하고 3만 9천 원을 빼니까 15만 천 원이죠.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순매입이 15만 천 원, 이거를 원하는데 매입이 20만 원인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순매입. 순매입을 순매입. 그래야지만 빨리빨리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앞에도 상품 계정, 매입 계정, 매입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상품 계정. 수업 목적에 필요한 건 여기가 뭘 쓰라고요? 총매입 쓰면 안 되고 순매입 써요. 순매입. 총매입을 쓰면 안 되고 여기다 순매입을 써야 된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요. 이렇게, 그죠? 부득불 1시간 막 더 하고 했던 이유는 뭐냐? 여기까지 끝내야 돼요. 여기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일서부터는 좀 편해요. 192페이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재무회계 또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계 원리에만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그림 그려죠. 그죠? 회계 원리에만 있는 거 그게 지금 1, 2, 3, 4장이에요. 5장서부터는 다 재무회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면 재무회계 가서 또 해요. 1, 2, 3장을 좀 신경 써서 잘 봐두세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 다음 재무회계죠. 그죠? 내일은 거기 5장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